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주식 그리고 경제 소식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자, 바로 이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상장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시프터. 이 기업은 저 기리슨 바보처럼 까먹고 청약을 하지 못했는데요. 그러나 히릿이 정말 다행히도 2개를 받아서 1개를 받기로 저 혼자 결정을 했습니다. 어쨌든 요 기업 시프트 협이 내일 상장을 하는데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대신증권의 목표가를 8만원짜리 리포트를 내기도 했어서 그래서 기름들이 아시다시피 보통 공모주는 장 초반에 약간 슈팅을 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8만원이 넘어가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겠네요. 모두 좋은 가격에 매도하고 한 주당 몇만원의 수익 빵빵 터지는 그러한 수익이 나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자, 산일전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청약하는 기업인데요. 산일전기의 기관 수요 예측이 이번 주에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공모가 상단은 3만원이라고 하고요. 상단 기준 시가총액은 9,100억. 혹자는 좀 비싼 기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최근 HD 현대일렉트릭 등 전력 관련 기업들이 주가가 막 맨날 신고가를 내는 거 보니까 오히려 이제는 싸졌다 이런 얘기까지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증권가에서는 당연히 흥행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미 매출 성장세도 장난이 아니라고 해요. 2년 전 대비 작년에 2배나 증가하는 슈퍼사이클에 돌입을 했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산일전기의 단점은 늘어나는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는 게 단점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3분기 내 신공장의 부분 가동까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중요하겠죠. 먹튀를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기존 주주들이 전부 다 보호예수 기간을 최대로 잡았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 주가는 더 탄력을 받을 거다 이러한 자신감도 보였다고 하네요. 자, 산일전기 어떠한 데이터가 나올지 한번 공부해서 아마도 청약할 것 같은데 토요일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2주 신고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S 마린 솔루션이 첫 번째 주인공인데요. 자, 요 기업의 공시를 켜보면 이상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기업들의 공시를 보면은 많아봐야 한두 달에 공시가 1개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요 친구는 거의 하루에 하나꼴로 공시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시의 주된 내용은 LS전선이 LS마린솔루션의 주식을 사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한 달 전만 보더라도 LS마린솔루션의 주식을 52.3%만 LS전선이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매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나온 공시를 보면은 56.43%로 한 달 동안 무려 4%나 매수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야 도대체 얼마나 좋으면은 LS전선이 계속 사는 거냐 하고 봤는데 그런데 결국은 주가가 이렇게 3일 내내 급등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S전선이 미국의 최대 해저 케이블 공장을 짓는다라는 이야기도 나왔고 무려 1조 원이나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과연 LS마린솔루션 어디까지 올라갈지 보도록 하고 그리고 언제까지 LS전선이 이렇게 대주주 매수를 하는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두 번째 기업은 HD현대미포입니다. 소리 소문 없이 강한 주식의 대표주자라고 말할 수 있겠죠. 다른 기업들은 하루에 20%씩 급등했다가 5% 하락했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조금은 멀미나는 상승을 나타내는데 그런데 왼쪽에 보다시피 HD현대미포 등 조선주는 오늘 또 신고가를 조용히 내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중에 HD현대미포 10만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요 기업 적자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곧 2분기 실적 발표가 있는데 흑자 전환 가능성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원래는 HD현대미포 흑자 전환 하긴 할 건데 아마 3분기쯤 하지 않겠나 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흑전을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이제 조선 슈퍼사이클 이러한 단어 아래에 최근 HD현대미포, HD현대중공업, HD한국조선해양 등 HD가 붙은 조선주가 신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 달려갈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와중에 HD현대마린솔루션 얼마 전에 상장했던 그 친구는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 주주분들은 많이 아쉽다라고 하실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52주 신저가 기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기업이 등장했습니다. 큐브 엔터가 등장을 했는데 그런데 이 친구 이틀 전만 하더라도 호재가 있었어요. 여자아이들의 미니 7집이 공개가 되었고 그리고 히릿이 여자아이들의 팬이거든요. 그래서 신곡이 발표되고 난 다음부터 혼자서 계속 유튜브를 보더라고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그때부터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왼쪽의 차트를 보시면은 오늘 7%나 하락하고 있죠. 자, 물론 노래는 좋았다고 합니다. 저 길이 또 들었을 때 나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다만 큐브엔터 실적이 그렇게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 뭐 적자 기업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니고요. 올해 역성장인가 봤더니 그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10% 정도의 성장을 예상을 한다고 하는데, 다만 펄을 봤더니 대략 15 정도로 애초에 엔터주가 조금 고평가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 해소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아마도 큐브엔터는 지금은 조금은 안 좋은 상황이지만 다른 엔터주가 이제 슬금슬금 올라갈 때 금리 인하기에 분명 기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같이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큐브엔터에 있는 아티스트가 대박을 터뜨리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미국 증시가 3분기에 10% 정도의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물론 최근 들어 차트를 보다시피 너무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당연히 조정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관련된 시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모건 스탠리의 전략가 마이크 윌슨에 따르면 3분기에 최대 10%까지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10%면은 뭐 적정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 이유는 대선의 불확실성과 기업 수익, 그 다음에 연준 정책의 불확실성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지금 현재 이런 위험 신호를 무시하면서 오히려 주가를 계속 올리는 모습인데, 앞으로는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분기는 어려울 것이며 현재 수준 이상에서 올해를 마감할 가능성은 25%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올 연말은 S&P 500이 지금 5,500인데 이거보다는 낮게 끝나지 않겠니? 이렇게 본다는 거겠죠. 하지만 윌슨은 원래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제 뭐 유명한 전략가들 중에서는 진짜 주구장창 약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고, 또 주구장창 강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윌슨은 그 중에서 주구장창 약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하니까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긴 한데, 하지만 개인적으로 오름이 있으면 내림이 있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선 전후로, 그 다음에 뭐 대선 끝나고 난 다음이든 혹은 우리가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악재 때문에 10% 20% 조정은 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최저임금 이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협의라는 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매년 어느 한쪽이 뛰쳐나가는 모습이 연출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양측 의견은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계부터 보자면은 동결을 제일 처음에 예치다가 차라리 이럴 거면 안 올린 게 맞지 않나 싶긴 하지만 10원을 높여서 9,870원을 제시를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동결에 가깝게 말한 이유가 뭔가 봤더니 최저임금이 빠르게 올라가면서 오히려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일하는 사람들이 최근 늘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3.7%에 달하는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못 받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더 이상 최저임금을 빠르게 올리면은 이거를 줄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올리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고, 하지만 그 반대로 노동계는 12,600원을 요구를 했다가 11,200원으로 일단은 낮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여야 된다라고 말하는 근거가 뭔가 봤더니 지난 2년간 물가 상승률보다 최저임금 상승률이 낮았으며 이는 실질 임금이 줄었다는 걸 의미를 하겠죠. 이는 당연히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며, 또한 비혼 단신 가구 생계비가 246만 원인데 최저임금이 이거보다 낮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최저임금에 대해서도 기르분들의 의견이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높여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낮춰야 된다, 아니다, 동결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어떤 식으로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좋은 결과, 최선의 결과만 있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다음입니다. 사우디는 게임의 진심. 자, 이달 사우디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상금을 걸고 e스포츠 월드컵 EWC를 개최를 했습니다. 총 상금 규모만 830억이 이를 만큼 게임의 진심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롤 경기도 있었죠. 거기서 대상혁, 이상혁 선수가 또 우승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저 기릿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그거 다 보고 다시 잤습니다. 어쨌든 사우디가 게임에 왜 이렇게 진심인가 봤더니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가 게임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고 합니다. 공식 석상에서 비디오 게임과 함께 자란 세대라고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그렇지만 자국 인력과 IP는 현저히 부족한 상황이다 보니까 국부 펀드를 통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는 NC소프트에도 투자를 하기도 했었죠. 한편 이렇게 친화적인 정부다 보니까 게임 이용자도 사우디 내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게임사들도 중동 시장 공략을 서두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게임하면은 또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 물론 최근에는 비판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게임주에 대한 분위기가 조금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사우디를 기점으로 대박 한번 터뜨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글로벌 NFT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NFT 평균 가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2년 반 전이랑 비교하면은 마이너스 96%나 폭락했다고 합니다. 자, 이걸 볼 때마다 저는 생각합니다. 도대체 2021년에는 얼마나 세상에 돈이 많았기에 이러한 NFT에 투자를 했던 건지 진짜 지금 생각하면 뭔가 이상하기도 하죠. 그리고 또한 한때는 NFT와 가상화폐는 비슷한 움직임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여전히 나쁘지 않은 모습이지만 NFT는 회복이 될까라는 궁금증까지 생길 정도로 망가졌다고 하네요. 그런데 갑자기 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젠가는 또다시 금리 인하기가 오고 세상에 돈이 넘쳐나는 시기가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 NFT 야, 이거 조금만 한 100만 원만 사놓으면 나중에 막 1억 돼 있는 거 아니야? 이러한 상상도 조금 해봤습니다. 다음입니다. 농심 하반기 실적 기대. 음식료주가 상승하면서 관심을 많이 받았던 농심. 그런데 어느덧 차트가 좀 심상치 않죠.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61선까지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에 국내외 실적이 모두 개선될 것이라 전망하며 목표가를 10% 상향해서 54만원을 제시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되는가? 하반기에는 북미 법인의 기저효과가 해소되고 국내 사업 수익성도 개선될 것 이렇게 본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 호주, 유럽 등 국가 주요 업체의 입점을 진행하는 점도 긍정적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2분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가 증가한 8,740억의 매출, 다만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7%가량 줄어든 495억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는데 과연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서프라이즈가 나와줄지, 그리고 61선을 지지해줄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큐브 엔터의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요. 이 친구도 차트가 생각보다 나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런데 이 와중에 현대차증권은 하이브의 목표가를 기존 28만원에서 26만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투자 의견은 매수를 한다고 하지만 개인적인 경험으로 목표가를 하향했는데 주가가 올라가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더 안 좋을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다면 하향 조정한 이유가 뭔가? 많은 내용이 담겨 있지만 그런데 딱 한 문장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부진한 실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터주의 앞으로의 흐름은 2분기 실적이 발표되고 난 다음 그때 혹시나 서프라이즈를 내준다. 그때부터 매수를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국토부 페달 블랙박스 설치 권고. 자, 어제 나왔던 소식인데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자, 최근 들어 급발진 사고가 이슈가 되고 있어서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두 번째 권고라고 합니다. 작년에 이미 한 번 했고 그리고 올해 또 시끄러우니까 한 번 더 한 건데 하지만 제조사들은 개발의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거부를 하고 있다는 소식.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또 상황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설치 의무화는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의무화할 경우에는 수입 차량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니라고 하네요.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오며 포커스 HNS, 사실 저 기린 이번에 처음 들어본 기업입니다. 이 기업이 페달 블랙박스 관련주로 매우 크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 급발진에 대한 관심이 높고 그리고 또 요즘 언론들의 타이틀이 대부분 이거죠. 어떠한 사고가 일어났다.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났다. 그리고 그 운전자는 60대, 70대, 80대다. 이러한 이야기가 조금 많은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야, 이거 급발진이 선택적 급발진이다. 노령층에서만 나타난다. 이러한 조롱 아닌 조롱도 등장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거는 오해라고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소식. 2014년부터 지금까지 10년간 급발진 주장 신고 건수는 456건이고 그거를 연령대로 보자면 60대 이상은 43%, 50대 이하는 56%로 고령층이 더 많이 주장한다라고 보기에는 조금은 거리가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래서 저기리스는 솔직히 이런 데이터를 봐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기리 또 최근 들어 이제 급발진 이슈가 나타나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러시는구나 라는 오해를 했었는데 데이터를 보면은 꼭 그렇지는 않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일본 차는 잘 팔리는 중. 한국 수입 자동차 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서 등록한 일본산 차량은 1.2만 대라고 합니다. 점유율로 따지면 약 10% 정도가 되고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차량 대수도 늘어났고 점유율도 증가했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금리와 경제 침체 여파가 이어지며 국내 수입차 시장은 판매가 역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차가 증가했다는 게 분명 의미가 있다라고 말을 해볼 수 있으며, 그런데 그 중심에는 바로 하이브리드가 있었다고 하네요. 렉서스와 토요타는 하이브리드 비율이 90%를 웃돌면서 하이브리드가 이제 인기다 보니까 일본 차가 좀 인기를 받았구나 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인증 조작 이슈가 불거졌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이럴지는 뚜껑을 까봐야 알 수 있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인천에서 파격적인 대책을 꺼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생과 인구 감소 현상을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인천에서는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루 임차료가 1,000원, 그러니까 한 달에 3만원인 1,000원 주택을 공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보증금은 있긴 한데요. 그래도 월 3만원에 살 수 있다는 게 보통 일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1,000원 주택은 매입 임대와 전세 임대 두 가지 방식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매입 임대는 시에서 보유한 주택을 빌려주는 거고, 전세 임대는 원하는 집을 신청하면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빌려주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주거 기한은 2년씩 최대 6년까지 살 수 있다고 하니까 당연히 인천에 사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보통 이제 이러한 대책은 애가 뭐 2명 정도 있어야, 혹은 1명 이상이 있어야 그래야지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냥 신혼부부, 예비부부라면은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게 대박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로봇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SPG라는 기업 알고 계신가요? 자, 이 SPG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에 감속기를 공급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얼마 전에 삼성전자 자동화 공정 그 소식에 이어 로봇 소식이 또다시 나왔습니다. 최근 개발된 양팔형 로봇각 관절에 20개의 감속기와 이동하는 바퀴 휠에도 2개의 감속기가 사용되는데, 이 모든 거를 SPG가 공급한다고 합니다. 과연 로봇주의 상승이 계속 나타날 수 있을지, 그리고 마침 오늘 장중에는 일론 머스크가 올해 말에 새로운 옵티머스를 공개한다 이런 얘기도 꺼냈더라고요. 로봇주의 흐름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